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분위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위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8,752만원짜리 프리미엄만 구매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는 보조금 때문에라도 소비자든 판매자든 울며 겨자 먹기로 V2에 팔던지 사던지 어쨌든 해야 됩니다. 각종 충돌 방지 보조도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LED 헤드램프가 시작이라 라이트에 따로 옵션 넣을 필요 없고 고급 모델에나 들어가는 12.3인치 LCD 계기판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12.3인치니까 더 넣을 게 없죠. 가죽 열선 스티어링으로 겨울철도 챙기고 에어컨도 좌우 독립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 전후방 전부 주차 센서 있고요. 뒷좌석으로 에어벤트 뚫려 있으니 더 필요할 게 없죠. 하지만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2열 열선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열선 시트 없다고 얼어 죽나요? 아니죠. 히터 좀 더 틀어주면 되죠. 아니면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열 열선 시트는 필수가 아니에요. 동승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어디 감히 동승석 탑승자가 편하게 전동 시트를 타려고 하나요? 그리고 괜히 이거 있으면 이것저것 만져대니까 운전하는데 신경 쓰입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없는데요. 차에서 눕는 게 중요한가요? 누워서 쉬는 건 집에서 쉬면 되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는데요. 근데 운전대 남에게 넘겨주고 싶으신가요? 내 차는 내가 몰아야 운전 실력이 늡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디지털 키 투터치 없는데요. 어차피 UWB 기능으로 가까이 올 때 열리는 기능이 아닌지라 그냥 스마트 키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없는데요. 트렁크 크지도 않은데 꼭 전동으로 열려야 하나요? 손으로 여는 게 더 빠르죠. 실외 V2L 없는데요. 어차피 맨날 캠핑할 것도 아니고 정 필요하면 실내에 있는 V2L에 멀티탭 꽂아 쓰면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리미엄에 시트 플러스, 컨비니언스 추가하여 4,88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35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패밀리카로 쓰실 분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2열 열선 시트가 있는 시트 플러스 넣어야 합니다. 아이들 괜히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것보단 50만원 쓰는 게 낫죠. 동승석 전동 시트도 있어야 하는 게 와이프가 혼자 수동 시트로 고생하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혼자 전동이면 왠지 눈치 보이기도 합니다. 릴렉션 컴포트도 있으면 좋은 게 전기차 특성상 차 안에서 대기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릴렉션 컴포트로 누워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요즘 누가 남자 혼자 운전합니까? 원래 운전은 남녀 평등 번갈아가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운전서 교체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키 투터치도 어쨌든 NFC 방식이라 애플워치도 지원하니까 차키 깜빡했을 때 차키 대용으로 쓰면 좋고요. 2천만원짜리 트랙스에도 전동 트렁크가 있는데 4천만원짜리 코나에 전동 트렁크가 없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것도 컨비니언스 넣어서 챙기긴 해야 됩니다. 실외 V2L도 캠핑할 때 좋은 게 괜히 시트 아래로 들어가서 전원 연결하는 것보단 간지나게 차 앞에서 전기 빼오는 게 캠핑장에선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없습니다. 근데 지금 후방 센서 있죠? 카메라도 있죠? 근데 차를 박을 일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근데 코나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뭔 서라운드 뷰 모니터인가요? 사이드 미러 하나만 있어도 주차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아니 차가 폭이 넓지도 않은데 그냥 들어가서 빼면 되지 굳이 리모컨으로 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어차피 계기판도 12.3인치로 충분히 넓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필요할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되는 거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됩니다. 풀옵션급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프리미엄에 시트 플러스, 컨비니언스, 파킹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여 5,04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2번 조합 대비 160만원 올랐습니다. 사람이 주차하다 보면 정신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후방 주차 충돌 방지가 제일 마지막에 사고를 막아주거든요. 괜히 차 받고 사람 박아서 돈 날리는 것보단 그 돈으로 파킹 어시스트 넣는 게 낫죠. 운전 초보일 때 서라운드 뷰 좀만 적응하면 이제 주차의 신이 될 수 있고요. 초보자의 주차 공포를 이겨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서라운드 뷰도 챙기는 게 맞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있으면 좋은 게 만약에 코나가 펠리세이드와 카니발 사이에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생각만으로도 차 사이에 들어가기 빡세겠죠. 그럴 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차를 빼면 됩니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옵션인데요. 사실 이거 하나면 계기판은 없어도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계기판을 볼 일이 없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천연 가죽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시트가 천연이 아니라고 승질 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없죠. 정 아쉬우면 20만원짜리 에코 패키지 넣으세요. 거기에는 천연 가죽에 스웨이드를 더한 시트 가죽 변경 옵션이 있습니다. 19인치 휠 없는데요. 코나가 휠이 커진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나요? 오히려 연비가 뚝 떨어지니까 내 마음만 아프죠. 그래서 없어도 됩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LED 방향 지시등 없습니다. 하지만 전구로 깜빡이나 LED로 깜빡이나 남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거 필수 아니에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근데 있어봤자 개미 코딱지만큼 들어가서 별로 티도 안 납니다. 벤츠보다 화려할 거 아니면 없어도 돼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미 경고는 해주고 있죠. 경고만으로도 후측방은 충분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없는데요. 제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 변경 속도 아주 속 터지죠. 엄청 빠르게 할 거 아니면 이건 없어도 됩니다. 보스 오디오 없는데요. 60만원 주고 보스 오디오 하느니 차라리 에어팟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국밥을 든든하게 먹는 게 낫습니다. 코나 풀옵션입니다. 인스퍼레이션에 파킹 어시스트, 보스 오디오까지 넣으면 가격은 5,252만원으로 3번 조합 대비 205만원 올랐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은 프리미엄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2, 시트 플러스, 스타일 2, 컨비니언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은 것과 옵션 구성이 거의 같은데요. 대신 가격적으로 보면 5만원도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천연 가죽 시트가 더 추가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예전에는 현대가 이렇게 하이 등급에서 다 넣는 가격보다 인스퍼레이션 사는 걸 더 많이 싸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옵션 한두 개 더 넣어주고 대신 아주 약간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맘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4번 조합 옵션 구성으로 사게 되면 천연 가죽 시트 들어옵니다. 19인치 휠도 17인치 휠에 비하면 훨씬 이쁘죠. 전비가 좀 떨어지긴 한데 전기차 충전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충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헤드램프도 프로젝션 타입이라 반사식보다는 훨씬 더 이쁘고요. 방향 지시등도 전기차인데 전구로 깜빡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LED로 깜빡이는 게 더 이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막상 있는 차만 타다가 없는 차를 타보니까 이게 옵션 빠진 것 마냥 좀 아쉽더라고요. 또한 후측방 안전도 경고만으로는 충돌을 막을 수 없으니까 충돌 방지 보조로 한층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차선 변경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시에 안정성이 더 올라간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보스 오디오도 챙겨 넣으면 좋은 게 어차피 차에 타는 재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음악 듣는 거잖아요. 이왕 듣는 거 보스 오디오로 들으면 더 신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로 옵션 구성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4,752만원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이 상태로 쭉 타시면 풀옵션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옵션 좀 넣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35만원 더 주고 2번 조합 4,88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뒷좌석 6시트와 전동 테일게이트, 실외에 꽂히는 V2L로 좀 더 편하게 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신 차량의 옵션들 다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160만원 더 주고 3번 조합 5,04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제네시스 부럽지 않은 옵션 구성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차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0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5,25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천연 가죽 시트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보스 오디오까지 부족한 거 없이 옵션은 다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까지는 추천드리는데요. 옵션 뭐 어지간한 거 다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코나를 5천만원 이상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가격대에서 가장 박 터지게 싸울 리루 EV와 크고 저렴한 전기차인 토레스를 놓고 비교해볼 텐데요. 이 세대 중에 코나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리루는 코나와 폭은 동일하지만 높이는 5mm 낮고요. 길이는 65mm, 휠 베이스도 60mm 더 큽니다.
옵션은 됐고 넉넉한 공간이 더 중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니로에 더 눈이 가긴 하겠죠. 토레스는 코나에 비해 엄청 큰데요. 길이는 360mm, 좌우폭은 60mm, 높이도 150mm, 휠 베이스는 20mm 더 큽니다. 이 정도 크기 차이면 토레스 안에 코나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죠. 가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나 3번 조합 기준으로 나머지 차량들 옵션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다고 했을 때 니로는 코나에 비해 88만원, 토레스는 8만원, 아이오닉 5는 318만원 더 비쌉니다. 니로, 토레스는 그렇다 쳐도 아이오닉 5와 코나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죠. 주행 요금도 비교해 볼 텐데요. 코나는 1km 주행 시 60원이 소모되고 10만 km 주행 시 600만원의 충전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니로는 23만원 더 들고요. 토레스는 21만원 덜 드네요. 아이오닉 5는 35만원 더 듭니다. 그런데 10만 km 기준임을 생각하면 사실 별 차이가 아니긴 해요. 그렇다면 차량 가액을 포함한 5년 10만 km 운영 시 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차량 가액에 취등록세를 포함하고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 km의 충전료를 더한 다음 취등록세 할인과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코나는 5,967만원이 드는데요. 니로는 처음엔 88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17만원 더 비싸집니다. 토레스는 처음엔 8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2만원 더 저렴해지고요. 아이오닉 5는 처음엔 318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375만원 더 비싸집니다. 가격표 한 줄 표하겠습니다. 코나 EV 옵션도 좋고 가격은 니로에 비해 더 저렴해서 좋긴 한데요. 솔직히 코나 EV 사실 분들은 한 번만 아이오닉 5 타보시고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300만원 내외의 가격 차이라면 저는 아이오닉 5 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